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법입니다. 3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죠? 옷이 달라지지 않았죠. 제가 잠깐 시간을 빼가지고 미리 조금 찍어 놓습니다. 그죠? 2주차 강의 찍으면서 하나만 더 찍어 놓으려고 찍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주차 첫 번째 강의까지만 찍어 놓을 거라서 3주차 두 번째 강의랑 조금 이질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합자회사로 들어갑니다. 합자회사 153페이지 합자회사 제2관.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척회사다. 무한책임사원은 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을 유한하게 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주주들, 유한회사의 사원들, 유한책임만 져요. 그러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섞여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따라서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됐죠? 자, 사원의 책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원의 책임. 자, 먼저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 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연대해서 무한하게 직접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유한책임사원도 똑같이 연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출자액을 한도로만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유한책임사원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유한하게 책임을 진다고. 지가 책임을 지는 한도는 출자가액이야. 10억을 출자하는 거야. 10억을. 그런데 지가 아직까지 그 갑이 아직까지는 7억밖에 출자를 안 했어. 3억만큼 추가로 출자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 3억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지지. 그 10억 출자 가액을 넘어서게 부담을 지지는 않는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유한책임이다. 됐죠? 자, 밑에 읽지 말고 밑에 2번에 기관의 구성과 권한, 괄호 1번에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 회사와 똑같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각자가 업무 집행권과 회사 대표권을 가지게 된다. 즉, 자기기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기관 자격과 사원 자격이 구분되지 않나. 자, 이제 유한책임사원을 보자고요. 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지 않는다. 중요하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 자, 278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업무 집행권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대표권도 갖지 못한다. 됐죠?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회사의 업무 집행은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설 돼 있죠. 다수설. 자, 이 얘기예요. 요번에는 합자회사인데 갑을 병정 4명이 사원이에요. 근데 갑을이 무한책임사원이고 병정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갑을이 무한책임사원이니까 업무 집행권과 회사 대표권을 갖는다고. 병정은 유한책임사원이니까 회사 업무권과 업무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지 못해.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을 병정 중에 병이 되게 능력치가 뛰어난 거야. 이 사람한테 업무를 좀 맡기고 싶어. 업무 집행을 맡기고 싶어. 그럴 때는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병에게 업무 집행을 맡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업무 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됐죠? 그런데 로마자 2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는 없다. 즉, 대표권은 갑을인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있고 병정은 절대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278조의 내용은 강행 규정이다. 즉, 즉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회사 위임 규정에 따라 업무 집행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권은 가질 수가 없다. 대표권은 무조건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있다. 됐죠? 자, 로마차 3번에 위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유한책임사원도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회사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감시는 해야 되겠지. 업무 집행권이 본질적으로 없으니까. 갑을이 다 할 거니까. 병정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즉 유한 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가지고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277조 1항 돼 있죠. 277조 1항. 자, 보세요.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서 회사의 장부 열람할 수 있고 회사 업무에 대해서 그죠? 검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요청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영업연도 말로 국한시켜놨어. 영업연도 말. 그리고 영업시간 내에 한정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 이런 서류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요. 검사할 수 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지분의 양도 돼 있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아까 우리 한명회사에서 갑을병정 중에 갑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나머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했지. 요번에는 합자회사야.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지. 그 중에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빠져나가고 싶대. 그러면 나머지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까지 나머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됐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큰일이다. 됐죠? 그런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만 있으면 되고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276조 바로 이 비슷하니까 하나 읽고 가자.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인데 여기서 또 좀 살펴보고 갑시다. 저 뒤로 갑니다. 518페이지. 518페이지. 제2절 합자회사 아래 돼 있죠.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이다.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고 그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인적회사에 속하지긴 하나 유한책임사원도 병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적회사인 한명회사와는 좀 다르다. 그 다음 줄 끝에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자회사도 준용하고 있다. 앞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중요해요. 자, 저 밑에 2관에 내부관계 있죠. 거기에 2번의 업무집행, 권한의 기소, 반가를 1번 무한책임사원. 각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다. 똑같네. 한 명의 사람은 똑같네. 자, 로마자 2번에 집행권의 상실. 다만 업무집행 권한을 갖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청구에 의해서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똑같네. 봐봐. 앞에서 설명한 한 명의 사람 똑같다. 그죠? 그 밑에 줄 끝에 판례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각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자, 이 얘기예요. 이번에는 갑, 을이 무한이고 을, 병, 정이 유한책임사원이야. 근데 갑이 중대한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 하자를 일으킨 거야. 그때 을인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병, 정인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유한책임사원에게도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반가로 이번에 유한책임사원. 집행권에 유무돼 있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집행은 회사 내부관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해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앞에서 했죠.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은 그 다음 줄 끝에 영업연도 말에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방금 봤죠? 다만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죠?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그죠? 277조 2항.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요거까지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밑에 회사 이익의 보호의 문제, 손익분배 이런 거 보지 말고 다음 페이지 지분, 4번의 지분.
520페이지. 지분. 무한책임 사원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 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 사원 지분 양도에는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됐죠? 방금 살펴봤던 거. 자, 밑에 이제 3관의 외부관계의 회사 대표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무한책임 사원.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한 명에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무한책임 사원은 원칙적으로 대표권을 가진다. 다만 회사가 정관으로 무한책임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거나 그 무한책임 사원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업무집행사원을 일부를 정하면 그 사람들만 대표권을 갖는다고. 됐죠? 물론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대표사원 한 명만 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똑같다. 자, 이제 괄호 이번에 유한책임사원 보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됐죠? 두 번째 줄 끝에 외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가 있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줄 수는 없다. 됐죠? 됐습니다. 저 밑에 2번에 사원의 책임의 내용. 동그라미 1번. 무한책임사원은 끝에 연대 무한 직접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2번에 유한책임사원은 연대 직접 책임을 지지만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그 줄 끝에 즉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해서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거다. 자, 다음 페이지 제4관의 사원의 변도. 자, 로마자 2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퇴사 사유가 아니고 그 상속인 자식이 지분을 승계해서 사원이 된다. 왜? 능력치를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 업무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만 투자하는 거거든. 그 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유한 책임만 진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지위를 자식이 그대로 승계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동그라미 2번 밑에 줄 끝에 동그라미 2번. 유한 책임 사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성년 후견 개시 아까 금치산자 했잖아. 완전 맛이 간다고요. 맛이 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사원의 지위가 승계되는 건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유한 책임 사원의 지위는. 됐죠? 자, 상법이 이와 같이 유한 책임 사원의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를 퇴사 원인에서 제외한 것은 무한 책임 사원과 달리 유한 책임 사원은 그 인적 개성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업무 능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만 투자하는 거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54페이지) 자, 이제 주식회사로 갑니다. 주식회사. 자, 사원, 주식회사의 사원을 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주주예요. 자,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질 뿐이다. 당연히 유한 책임이겠죠. 그죠? 주식의 인수가액, 내가 10억을 인수하기로 했어. 그럼 나는 10억을, 그 죽음을 납입할 의무만 있는 것 뿐이야. 됐죠? 331조에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좀 읽어볼까? 즉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수한 주금액을 회사에 납입만 하면 되거든. 따라서 회사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접 책임과 유한 책임만 갖고 있다고. 유한 책임만 주주는. 자, 기관의 구성과 권한들이 돼 있죠. 기관의 구성과 권한.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이사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주식회사의 하나의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 기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주식회사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있고 대표권은 대표이사라는 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주주는 그의 지위에서는 회사 업무 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 소유와 경영에 분리돼 있죠.
그죠? 그러나 주주가 주총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돼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러면은 많이 착각들을 한다고요. 많이 착각들을 한다고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소유한 사람은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삼성 생각해봐. 삼성 이재용, 이견희. 삼성 저거 거잖아. 소유하고 있잖아. 경영 안 해요? 경영하잖아. 현대함 생각해봐. 정씨 집안이잖아. 소유하고 있잖아. 경영 안 하냐고. 정의선 부회장 경영하잖아. LG 봐봐. LG 구씨 집안 거잖아. 소유하고 있잖아. 경영 안 해요? 경영하잖아. 구씨 집안에서. 봐봐.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얘기는 소유한 사람이 경영을 못하게끔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 무슨 말이야? 교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말장난 같지. 법 조문은 원래 그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소유한 사람이 경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 무조건 경영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얘기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기 학생들 중에 내 명단 보니까 그 예전에 내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 있대. 주식한다는 친구들. 그럼 주식한다는 친구들은 그 주식을 돈 주고 샀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된 거지. 주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너희가 그 회사 경영을 해? 경영 안 하잖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유한 사람이 무조건 경영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 소유한 사람이 경영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아이고 참 어렵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소유한 사람이 무조건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됐죠? 됐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다. 다시 읽어볼게요. 주주는 그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업무 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나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주총 때 참여해가지고 의사결정 때 한 표 던질 수 있지. 그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3번에 지분, 주식의 양도.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사원의 변동을 통제할 필요성이 인적 회사처럼 강력하지 않다. 따라서 밑에 줄 중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자유롭게. 됐죠? 됐나요? 다만 그 다음 줄에 법률에 의해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어떤 경우냐?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을 두면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됐죠? 335조.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 양도에 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됐나요? 1항 단서 규정에 위반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주식회사는 지분의 양도는 자유롭다고. 다만 회사가 저 사람 지분은 제한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경우에 정관에 규정을 둬가지고 주식 양도를 할 때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추가적으로 더 보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왜? 전부 다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라고. 그죠? 됐죠? 건너뛰고 제4관 유한회사로 갑니다. 유한회사. 자, 사원의 책임이 되어 있죠.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해서 출자 금액만 한도로 책임을 진다. 즉 간접 책임, 유한 책임만 진다. 그러나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이 주식회사법의 본질적인 이념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과는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설립, 증자와 관련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자신의 출자 금액을 넘어서 회사 자본금을 전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래가지고 4가지 조항이 있죠. 요거는 안 살펴볼 거예요. 어려워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간접 책임, 유한 책임을 진다고. 간접 책임, 유한 책임.
그죠? 자, 계속합니다. 자, 간접 책임,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 책임이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 즉 출자금액 한도를 넘어가지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밑에 이번에 기관의 구성과 권한. 유한에서도 물적 회사로서 기관 자격과 사원 자격이 분리되어 있다. 즉 기관은 기관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분리되어 있다. 됐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얘기가 나왔다. 됐죠? 그러니까 한 명 회사 그리고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만 자기 기관의 원칙,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거야.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다 갖고 있어, 사원들이. 그리고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 유한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이런 데는 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기관이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기관들이 업무 집행을 하는 거야. 자, 유한에서도 물적 회사로서 기관 자격과 사원 자격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즉 사원 책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사원은 주식회사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으며 사원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이사가 업무 집행권과 회사 대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소규모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기관 구성이 간소화되어 있어.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이런 게 다 기관이라고 해. 근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소규모 조직이라 가지고 그렇게 기관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조그만 조직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간소화되어 있는 바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안 둬도 되고 별도로 이사회라는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 결의로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라는 기관을 별도로 안 두고 이사들끼리 과반수로 그냥 결의를 해도 되고,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라는 얘기는 정관의 규정을 두면 감사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 얘기예요. 됐죠? 자, 3번에 지분의 양도.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물적 회사로서 사원은 주식회사 주주와는 달리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정관으로 사원을 특정해야 된대. 정관에 뭐 절대적 기재사항 돼 있죠. 나중에 정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게 있어. 사원총회 특별결의 있어. 보통 결의 있고 특별결의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2011년에 개정을 할 때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다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예전에는 인적 성격이 중요시됐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지분을 사원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사원의 특별결의라는 거, 정족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요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요건들을 다 없애가지고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보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또 저 뒤로 갑니다. 521페이지. 521페이지. 자, 저 밑에 제3절 유한회사로 되어 있죠. 그죠? 유한회사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물적 회사이다. 이는 기본적 성질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 형태임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라는 형태라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 책임을 지는 물적 회사로서 자본단체의 하나이긴 하지만 폐쇄성과 소규모성에 비추어 인적회사의 색채도 가미되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524페이지. 524페이지. 저 밑에 3번에 지분의 로마자 2번. 유한회사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사원이 사망할 경우 지분의 상속도 인정이 된다.
다만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됐죠? 그 밑에 줄에 그러나 지분의 상속은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 자식한테 무조건 넘어간다. 됐죠? 자, 요 정도 봅시다. 요 정도 보면 유한 책임에서만 제외하고는 다 훑어보게 되었어요. 훑어보게 되었고 우리는 이 책에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주식회사.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1페이지에 있는 제3절 회사의 능력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됐죠? 요 정도 하는 걸로 하죠. 요거 하고 뭐 회사 설립 절차 뭐 그리고 나면 뭐 일반적인 것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죠? 1인 주주 1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아, 저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게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슈되는 부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또 굴러가게 돼요. 그죠? 경험치도 쌓이고 공부한 지식이 쌓이면 다시 읽었을 때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니까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 하시죠. 그죠? 3주차 첫 번째 강의였는데 두 번째 강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시죠. 끊었다 하겠습니다.